안녕하세요. 대치맘 이중생활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총회도 거의 다 끝나셨을 텐데요.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8 대입 개편의 핵심 변화 3가지, 고교학점제, 5등급제 내신, 통합형 수능까지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변별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내신은 완화되고 수능은 통합되면서 이제 뭘 준비해야 하는 건지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8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대가 정해야 하는 최상위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은 변별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두 번째, 내 아이의 변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번째, 과학 중심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학원 정보까지 함께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학은 변별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변화 속에서 대학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그 기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내신 등급, 수능 점수 이 2가지로 학생을 구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신은 완화되고 수능도 통합되면서 이제는 점수만으로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힌트를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최근 2028학년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 발표를 통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 발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대학 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일 지원자 모집 단위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첨단융합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진로 선택으로 기하랑 미적분 툴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일반 선택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는 3과목 이상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역량평가에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은 교과별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수 여부뿐 아니라 주도적인 학업 수행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고 영상 설명란에 관련 링크도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핵심 기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왔는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전공과 연결된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고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이것을 교과 이수 이력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이 보는 것은 과정과 방향 그리고 깊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보는 변별력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수업 속에서 어떤 탐구와 참여를 했는지 이 세 가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완화될수록 대학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변별력 기준 핵심. 앞으로는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더 커지고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략인 진로 기반 과목 선택, 수업 속 탐구 참여 기록인 세특 관리.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변별력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변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과목선택 안내 발표 자료와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대 수시 면접, 그리고 주변 합격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확실한 깊이가 있으면 유리하다입니다. 결국 단 하나라도 남들과 다른 깊이를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입시의 승부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수학입니다. 이건 사실 선택이 아니라 기본에 가깝습니다. 수학이 깊이 있게 준비되어 있으면 의대부터 최상위권 공대까지 진로 선택의 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학은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수학은 모든 과학과 공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깊게 잡혀있는 아이들은 다른 과목을 배울 때 이해 속도 자체가 다르고 공부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결국 수학은 단순한 한 과목이 아니라 전체 공부의 기반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심화 공부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수학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기본 무기라면 과학은 우리 아이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결정적 변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은 반드시 깊이 있게 한 과목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과학 올림피아드 기반 심화학습입니다. 요즘도 올림피아드가 의미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실질적인 장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력 레벨이 달라집니다. 올림피아드는 교과 수준이 아닙니다. 중등을 넘어 고등 그리고 대학 기초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된 아이들은 내신 수능 모두에서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두 번째, 입시에서 무기가 됩니다. 요즘 입시는 결과보다 가정입니다. 올림피아드는 생기부의 수상 기록을 못 쓰더라도 어떤 문제를 고민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탐구를 했는지 이 자체가 면접과 자소서에서 굉장히 강한 소재가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파고드는 힘. 최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힘. 이게 바로 엉덩이 힘과 가지의 집착력입니다. 올림피아드를 하다 보면 이 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진로 방향이 잡힙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 하나를 깊게 해보면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이쪽이 나에게 맞는구나. 이걸 아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공부를 오래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과학 심화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의 학문적 깊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별력이 됩니다. 과학 과목 선택 기준. 과학은 이제 단순히 뭘 배운다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체가 전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난이도와 활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순서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결국 오래 가져가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과목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순위, 특별한 선호가 없다면 물리 추천. 만약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없다면 저는 물리를 먼저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학 다음으로 확장성과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둘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고등학교에서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 한 과목 이상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정보, 컴퓨터 분야까지 확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코딩, 알고리즘, 문제 해결 이쪽에 흥미가 있다면 정보 올림피아드와 같은 정보 분야 특화 학습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데이터, 컴퓨터 공학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제는 특정 전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과에서 정보 역량이 함께 요구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분야의 경쟁력도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치동에서 과학과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학원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물리는 시리우스, 화학은 이명희 선생님, 생명과학은 이지여 선생님 이렇게 많이들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다원, 미래영재, 플라즈마와 같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춘 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림피아드까지는 부담스럽고 교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연 학원처럼 꾸준하게 교과를 탄탄히 다지는 방향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를 시작하려면 중등 과정까지는 한 번 정도 미리 학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 로드맵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 흐름인데요. 먼저 초등 4학년에서 5학년 때는 초등 4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5, 6학년 시기에는 중등 과정 중에서 물리와 화학을 중심으로 미리 학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 올림피아드를 시작하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림피아드는 처음 시작할 때 아이가 많이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반복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로드맵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마다 속도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시기와 방식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표에 있는 학원은 저희 아이가 실제로 다녔던 곳을 기준으로 적어둔 것이니 가볍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은 점수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해 왔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변별력은 얕고 넓은 공부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확실한 깊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공부는 단순히 한 과목을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 세트, 면접까지 하나의 강력한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깊게 해놓으면 선택 과목에서 상위 과목 선택이 가능해지고, 세특에서 차별화된 내용이 쌓이고, 면접에서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우리 아이만의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그 방법으로 수학으로 기반을 만들고 과학에서 한 과목을 깊게 가져가고 가능하다면 정보까지 확장하는 전략. 이게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앞으로의 입시는 성적 경쟁이 아니라 깊이와 방향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서 끝까지 깊이 있게 밀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막막했던 입시 흐름 속에서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맘 이중생활이었습니다.